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입니다. 실전 모의에서 세 번째, 그죠? 3회 세 번째 지문, DNA의 어떤 손상 복구 그 메커니즘을 보겠다라는 건데 봅시다, 그죠? 생명과학 1에 관한 내용이고,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며, 세포는 핵, 막, 세포 내 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은 세포 증식과 유전 현상 등의 생명 활동의 중심을 담당한다. 세포의 핵 속에는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가 있고, 이의 주 구성 요소는 DNA이다. DNA는 당, 인산, 염기, 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사슬처럼 연결된 중합체이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공유결합을 하여 축을 이루며 연결되고, 이 축을 따라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배열된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로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으며, 이 염기의 배열이 유전 정보가 된다. 축을 따라 연결된 뉴클레오타이드의 한쪽 염기들과 다른 쪽 염기들이 결합하여 DNA는 이중나선 구조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들 가운데 아데닌은 티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하여 상보적인 염기상을 이룬다. 그 다음에 DNA는 자외선, 전리방사선, 유독성 화학물질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래된 요인이나 세포의 생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 혹은 DNA 복제 과정의 오류 등에 의해 손상이 일어난다. DNA 손상은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해 세포의 노화를 초래한다. 또한 세포의 분열이 조절되지 않도록 해 지나친 세포 분열을 일으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은 유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생명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생명체가 DNA 손상을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DNA 손상 반응 이라 하는데, DNA 손상 반응은 손상의 유형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일어난다. 먼저 DNA의 이중나선 중 한쪽 가닥의 일부의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손상되지 않은 다른 한쪽의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용으로 삼아 해당 부위에 새로운 DNA 가닥의 조각을 삽입하는 방식이 있다. 염기 절제 복구 BER과 그다음에 핵산 절제 복구 NER이 대표적인 예다. BER은 주로 세포 내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화학적 변형 등과 같은 DNA 염기의 작은 손상들에 작용한다. 이 방식은 손상된 염기를 제거하고 그곳에 정상 염기를 채워 넣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NER은 자외선과 같이 세포 외적 요인에 의해 DNA 이중나선 구조가 크게 변형되는 염기 손상에 작용한다. 이는 손상 부위를 포함한 주위의 많은 염기를 한 번에 제거한 후 다시 염기를 채워 넣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DNA 손상을 복구한다. BER과 NER은 DNA 손상 복구가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용으로 삼아 일어나므로 복구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봅시다. 세포는 전리방사선과 같이 강한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DNA의 두 가닥이 모두 끊어지는 이중나선 절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중나선 절단은 돌연변이나 유전질환, 암
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DNA 손상 중 가장 심각한 형태이다. DNA 이중 나선 절단을 복구하는 방식은 이걸 이제 복구한다는 얘기죠. 우선 상동 재조합 복구가 있다. 상동 재조합 복구. 이중 나선 절단은 DNA의 상보적인 염기 결합까지 모두 손상된다. 그래서 BER과 NER처럼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용으로 삼아 손상을 복구하기 어렵다. 상동 재조합 복구는 손상이 없는 상동 염색체의 DNA를 주용으로 사용하여 끊어진 이중 나선을 복구하게 된다. 즉 동일한 염기 배열을 가진 정상 DNA와 손상된 DNA가 서로 가닥을 주고받아 유전형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동 염색체를 주용으로 하지 못할 경우는 비상동 말단 연결 방식이 이용된다. 이 방식은 끊어진 DNA 이중 나선의 끝을 인식해 분리된 DNA의 두 말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비상동 말단 연결 방식은 절단된 DNA 사슬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동 염색체 상동 재조합 복구처럼 복구에 이용될 상부적 주형 DNA 염기 배열이 없기 때문에 절단된 DNA 말단에 생긴 단일 가닥 부분에 존재하는 짧은 상동성 염기 배열에 의존해 회복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이 방법은 유전적 변이가 동반될 확률이 높다. 빠르지만 좀 문제가 생긴다는 수가 있다는 거네요. 이러한 DNA 손상 반응은 세포가 생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인 세포 주기에 따라 복구 방식의 의존도가 결정된다.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M기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인 간기, M기와 간기로 구분되는데, 간기는 세포 분열의 준비를 위해 세포가 생장하고 DNA의 복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다시 G1, S, G2기로 나뉜다. 상동 재조합 복구는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동성 염기 배열이 주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의 상동성 염기 배열을 갖는 DNA가 존재해야지만 복구가 일어난다. 이 같은 상동 재조합의 특징 때문에 상동 재조합 복구는 세포 주기 중 S기와 G2기에서 주로 일어나게 된다. 그에 반해 비상동 말단 연결은 요거는 요렇게 일어나고, 비상동 말단 연결은 주로 G1기에 일어난다. 한편 DNA 손상 반응이 실패할 경우 세포는 스스로 사멸을 유도하여 DNA 손상에 따른 문제를 개체 수준이 아닌 세포 수준에서 이제 끝나게 하기도 한다. 세포 내 손상된 DNA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복되지 못하면 유전체의 불안정성이 증폭된다. 이러한 유전체의 불안정성은 각종 유전병이나 암, 노화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DNA 손상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각종 유전병이나 암, 노화 등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방사선은 이런 방사선이 있다라는 거고. 그죠? 생명과학 1을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이건 문과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네요. 이야기가. 하여튼 내용으로 풀면 되니까. 자, 봅시다. 이제 13번. 윗글을 읽을 때, 사용한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14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또 넘어갑니다. 정지해서 읽어보십시오. 15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또 넘어갑니다. 16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4번. 또 넘어갑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쭉쭉 읽어보죠. 야, 이거 화면에 다 안 나오나요? 아이고 너무 기네. 끊어서 봅시다. 쭉 읽고 넘어갑니다. 쭉 읽어보고 더 넘어갑니다. 그럼 뭐 어디서 문제냐? 뭐 다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여기서 문제라는 거 한 번에 볼 수 있나?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뭐 그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갑니다, 그죠? 여기까지네요. 오케이. 하여튼 뭐 생명과학 1 하는 사람들은 좀 생명과학 1과 2 그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 뭐 설명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